집중해. 집중해야지. 집중 좀 해라. 어릴 때 참 많이도 들었던 말이죠. 하지만 집중하라는 추상적인 명령은 안타깝게도 산만한 아이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영상과 소리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흐트러지기 쉬운 지금의 아이들은 집중력을 발휘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데요. 집중력을 키우는 데 유용하면서도 적절한 방법이 담겨 있는 책을 통해 아이의 집중력을 높여보시죠. 오늘 소개할 책은 아이가 집중하기 시작했다입니다. 잠깐, 이번 영상은 꼭 아이와 함께 보시길 추천합니다. 먼저 집중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보죠. 집중한다는 것은 잘 듣고, 잘 보고, 잘 이해하고, 잘 기억하기 위해 뇌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평균대 위에서 떨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버티는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그 중심에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파란색 물건을 찾을 때는 파란 것을 탐지하는 뉴런이, 기타 선율에 집중할 때는 해당 특징을 탐지하는 뉴런이 활동하게 되는데요. 우리 뇌에 있는 1쪽이나 되는 뉴런들은 이렇게 각각 활발하게 반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일을 수행하려면 다양한 뉴런들이 한 팀이 되어 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 선수가 슛을 날리려 한다면 공의 형태를 알아차린 뉴런들과 공을 골키퍼에게서 될 수 있는 한 먼 곳으로 보내려는 의도로 공을 발로 차는 법을 아는 뉴런들이 동원되는 시기죠. 이렇게 뉴런들이 자주 함께 일하다 보면 특정한 버릇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가령 작은 소리만 나도 당장 뒤를 돌아보는 식인데요. 문이 열리는 것을 인지한 뉴런들이 고개 돌리기를 담당한 친구 뉴런을 깨웠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를 돕는 대장 뉴런들 덕분입니다. 대장 뉴런은 우리 뇌의 앞부분에 있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애초의 의도를 떠올리고 기억 속에 저장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바로 이 대장 뉴런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장 뉴런들이 쉽게 잠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어 했는지 금세 잊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랫동안 집중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집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행동하고 집중할 때 뉴런들의 역할까지 파악했으니 지금부터는 집중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집중이 잘 안 된다면 일단 자기가 어려운 일 2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지는 않나 체크해봐야 합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하나씩만 해나가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자면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자주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짧고 명확한 여러 작은 과제들로 쪼개어 보는 겁니다. 그 후 작은 과제를 기한에 맞춰 차례차례 해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 국어, 영어, 수학 숙제가 있다면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 각 숙제가 몇 장인지 파악해 각각의 과목들에 알맞은 시간을 부여하는 겁니다. 국어는 20분, 영어는 40분, 수학은 30분. 단, 사이사이 쉬는 시간이라는 보상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집중이 안 된다면 자신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시선은 자기 관심을 끄는 것에 주로 쏠립니다. 그런데 시선이란 것이 여기저기 들쑤시고 킁킁대며 냄새를 맡는 강아지와 좀 비슷해요. 강아지가 제멋대로 가려고 하면 목줄을 잡아 저지할 수 있어야겠죠. 부산스러운 우리 시선을 다루는 태도도 이와 비슷합니다. 창밖이나 친구 얼굴로 쏠리려는 시선을 다잡아 칠판이나 지금 읽고 있는 책으로 끌고 와야 하는 거죠. 집중력을 익히고 싶다면 이 강아지, 바로 시선을 길들이는 법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그중 미로 찾기는 아주 좋은 연습이 됩니다. 미로의 출구를 찾아가려면 시선을 길에 고정하고 잘 따라가야 하거든요. 책 읽기 역시 좋은 훈련이 됩니다. 문장을 읽는 동안 시선이 단어들을 차례차례 따라가야지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내용 파악을 할 수 없게 되겠죠. 시선을 이동시키는 뉴런들은 주의력을 이동시키는 뉴런들과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자신의 시선이 이리저리 흔들리지는 않는지 꼭 확인하세요. 다음 단어들이 무슨 색으로 쓰여 있는지 차례대로 말해보세요. 이번에는 그냥 쓰여 있는 단어를 쭉 읽어보세요. 단어들이 무슨 색으로 쓰여 있는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쉽죠? 앞선 지시가 더 어려운 이유는 눈에 보이는 단어를 그대로 읽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평소 습관적으로 하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렇게 습관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것, 습관적이지 않은 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대장 뉴런들을 활발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단, 무얼 하려는 건지 지시사항을 잊어버리면 다 허사가 되겠죠? 하려는 일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탁자에 널려 있는 게임판을 정리해야 한다면 게임말 정리 상자가 비어 있어 배가 고프겠다. 빨리 말을 채워주자 라고 상상해 보는 거죠. 청소기를 돌려야 한다고요? 먼지를 먹고 사는 몬스터가 되었다고 상상하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요? 오늘 수업을 못 들은 친구에게 설명해줘야 하는 입장이라고 상상하세요. 대장 뉴런들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깨닫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소소한 상상들이 한 가지 활동에 에너지를 온전히 쏟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손가락 3개를 펴서 PIM, PIM을 기억하세요. P는 지각을 나타내는 perception, I는 의도를 나타내는 intention, M은 행동 양식을 나타내는 마니에르를 뜻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각각 그에 해당하는 PIM이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는 말을 이루려 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지각하고 제대로 된 뉴런을 활용해 행동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PIM은 대장 뉴런에게 집중력 유지 요령을 알려주는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밑그림을 따라 펜선을 넣기 위해서는 먼저 연필로 그려진 선을 주의 깊게 보고 펜선을 잘 따기 위해서 펜 끝의 움직임을 섬세하게 조정하는 것. 이런 PIM은 집중력을 잘 유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PIM을 유지하는 동안은 대장 뉴런도 깨어 지각과 행위에 적합한 뉴런들이 함께 일하도록 잘 이끌어줍니다. 물론 간단한 일에 일일이 PIM을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집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동시에 볼 수 없음을 혹은 모든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뇌의 신비를 알아가는 과정은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부모, 교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무척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이번 책을 통해 훈련되지 않은 아이의 뉴런을 깨워보세요. 지금까지 엄마의 책장이었습니다.